안녕하세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 가격 전망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거나 현명한 투자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2026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부동산 가격 대전망을 시작합니다. 먼저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금리와 대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게 공급되며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2026년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상승 압력이 지속되거나 현재의 높은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곧 주택 구매 여력의 위축으로 이어져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택 구매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높은 대출 금리는 주택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출 한도 제한은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도입된 스트레스 DSR 적용은 대출 시장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여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많은 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주택담보대출에도 2026년 6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 0.75%P가 추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수요자들은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높은 일부 계층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와 같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즉,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가 시장을 이끌게 될 것이며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진입 장벽을 높여주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거래세 인하는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매물 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으로 꼽힙니다. 현재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높은 거래세는 주택 매매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죠. 주택을 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 때문에 매도를 주저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매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거래세가 인하되면 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거래 절벽 현상이 완화될 수 있으며 시장에 더 많은 매물이 나와 실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침체된 부동산 거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대출 규제 정상화, 즉 스트레스
DSR과 같은 과도한 대출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지역 해제는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본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 주택 매입, 활성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나 지방 이주를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고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위축된 수요를 회복시키고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택할 때 비로소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 주택 공급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주택 공급 부족 우려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의 위축과 더불어 고금리, 고물가 인력난 등으로 인해 신규 주택 착공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은 건설사들의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곧 신규 주택 공급 지연이나 축소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 상황에서 사람들은 신축 선호 현상을 더욱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축 아파트는 최신 건축 기술과 디자인이 적용되어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스마트 홈 시스템 등 첨단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줍니다. 또한 신축 단지는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높게 유지될 것이며 이는 곧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후화된 구축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도 있겠죠.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구축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가치 상승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이러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건설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그리고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바로 서울 아파트 시장입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무려 9% 가까이 급등하며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강한 상승세가 2026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추격 매수 심리와 포기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거래 절벽 속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 심리는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기반하여 서둘러 매수에 나서는 심리를 의미하며 포기 심리는 높은 가격과 대출 문턱 때문에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으로 시장을 관망하게 되는 심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심리가 공존하는 것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지역의 가격 상승은 매우 두드러집니다. 강남 3구의 국민 평형 전용 면적 84이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6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마포, 용산, 성동 지역 역시 17억 원대에 진입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우수한 학군, 편리한 교통 인프라 지하철 노선 확충, 광역 교통망 개선 등 풍부한 편의 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시설 등 그리고 미래 가치를 더하는 개발 호재제 건축 재개발 업무, 지구 조성 등등 주거 가치가 매우 높아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 꾸준히 유입되는 곳입니다. 특히 강남 지역은 대한민국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으며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어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마포와 성동 지역 역시 한강 접근성과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과 함께 높은 수요가 결합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서울 아파트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의 상승세는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를 가져와 수도권 전반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가격 전망 심리 지수 CSI를 통해 시장의 기대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주택 가격 전망 심리 지수는 124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100보다 낮으면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강한 기대, 심리를 높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실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대 심리가 높으면 매도자들은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게 되고 매수자들은 패닉 바잉과 같은 추격 매수에 나설 수 있어 실제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 심리가 위축되면 거래가 줄고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죠. 현재의 높은 CSI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의 가격 상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시장의 관성적 상승 흐름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기조와 강화된 대출 규제라는 제약 속에서도 실수요 위주, 그리고 서울의 핵심 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신축 선호 현상은 가격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높은 주택 가격 전망 심리 지수는 시장 참여자들의 강한 상승 기대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지역별, 상품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나 현명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장의 복잡한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 경제 상황, 그리고 지역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을 통해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미래 계획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심도 깊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